새해 다짐 중에는 앞으로 이건 안 할 거야로 끝나는 말이 너무 많다. 처음 결심했을 때는 열의에 가득하겠지만 현실이 주먹을 휘둘러 오는 불가피한 순간을 맞으면 힘이 쭉 빠지고 만다. 당신이 그만둔 행동 때문에 삶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리고 당신은 그 구멍 안에 홀로 서 있게 된다. 바로 그럴 때에 내면의 대화가 폭주한다. 살을 빼겠다고 다짐했는데 피자가 먹고 싶어 죽겠다면, 저축을 하기로 다짐했는데 너무너무 갖고 싶은 옷이 갑자기 세일을 한다면, 열정은 사그라지고 옛날 사고 패턴이 다시 재현되려고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만둔 것 대신에 무슨 행동을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요즘 작가의 책을 시리즈로 연결해서 읽는 즐거움을 발견했어요. 이번에 만날 작가는 게리 비숍님인데요. 소개글을 보면 자기계발 코치로서는 독특하게도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와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 에드먼트 후설의 영향을 받아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했다. 그렇기에 현상학을 이용해 삶 속의 편견과 게으름, 정신적 찌꺼기를 제거하고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나를 깨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누구보다 평범한 사람이었던 저자는 이제 세계 곳곳을 다니며 아일랜드에서는 카톨릭 신부를, 태국에서는 불교 승려를 코칭하는 독보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지금도 삶의 진정한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미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군말 빼고 핵심만 이야기하는 저자. 더 나은 삶을 원하는 이들의 마음을 단번에 휘어잡는 사람으로 누구나 저마다의 문제가 있다. 삶은 늘 완벽할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읽은 책은 시작의 기술과 내 인생 구하기인데요. 그 중에서 시작의 기술 내용을 우선 소개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당장, 여기, 이 순간.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걸까? 비결은 주절주절 이어지는 나 자신이나 남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 의견과 판단 등 서사에 불과했던 자기 대화를 단언으로 바꾸는 것이다. 단언은 늘 소음을 모조리 제거하고 지금 당장 여기서 내가 가진 힘을 천명하는 일이다. 우리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이렇게 할 거야 혹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다. 해야 돼, 해보지 뭐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런 말을 할 때 우리는 이미 무의식적으로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를 규정하는데 그 언제란 분명 지금은 아니다. 우리가 새해의 다짐을 그토록 자주 포기하는 이유는 앞으로 할 일, 즉 나중을 뜻하는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새해 다짐 중에는 앞으로 이건 안 할 거야로 끝나는 말이 너무 많다. 처음 결심했을 때는 열의에 가득하겠지만 현실이 주먹을 휘둘러 오는 불가피한 순간을 맞으면 힘이 쭉 빠지고 만다. 당신이 그만둔 행동 때문에 삶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리고 당신은 그 구멍 안에 홀로 서 있게 된다. 바로 그럴 때에 내면의 대화가 폭주한다. 살을 빼겠다고 다짐했는데 피자가 먹고 싶어 죽겠다면, 저축을 하기로 다짐했는데 너무너무 갖고 싶은 옷이 갑자기 세일을 한다면, 열정은 사그라지고 옛날 사고 패턴이 다시 재현되려고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만둔 것 대신에 무슨 행동을 해야 할까? 단언 형태의 자기 대화란 지금 당장 여기서 내가 이 순간의 주인임을 천명하는 것이다.
나는 뭐뭇이다. 나는 뭐뭐를 환영한다. 나는 뭐뭐라고 단언한다라고 말하라. 할 거야, 될 거야 라는 식의 서사보다는 이게 더 강력한 명령의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현재형의 단언적 언어를 사용하면 생리학적, 심리학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당장 아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나는 부단하다와 나는 부단할 것이다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둘 중 하나는 지금 당장 당신 인생에 개입하지만 다른 하나는 지금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묘사하는 쪽에 가깝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단언적으로 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내가 일반적인 서사 형태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경계해야 한다.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변화의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말로 표현하고 나면 나라는 존재와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적어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빛 한 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과거라는 드라마로부터 내가 해야 할 과제 혹은 뭐가 되었든 당면한 문제를 분리시키고 나면 더 열린 태도로 문제를 대할 수 있다.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문제의 핵심으로 직진할 수 있다. 우리의 목표 중에는 현실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들도 있다. 오해하지 마라. 하늘의 별을 향해 손을 뻗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나는 전적으로 지지한다. 예를 들어 징그러울 만큼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그 정도로 많은 돈을 버는 데 필요한 일들을 할 의지가 있는가? 일주일에 80시간이라고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있는가? 실제로 징글징글한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것들을 직시하고 감당해 본 적이 있는가? 삶과 정신이 끝없이 고갈되는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우리 사회는 제일 돈 많은 사람, 제일 똑똑한 사람, 제일 예쁜 사람, 제일 옷 잘 입는 사람, 제일 웃긴 사람, 제일 강한 사람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문화를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냥 나 자신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나 자신의 길을 택할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사회나 가족이 기대하는 사항들을 짐처럼 짊어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공허함을 느끼게 된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근사한 삶의 목표들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게 정말로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말이다. 또한 당신 자신을 정체시켜 놓고 더 이상 발전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도 아니다. 장시간이라며 삶의 질을 포기하는 게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은 아니다. 원하는 수입을 얻거나 바라는 커리어를 갖기 위해 그렇게 사는데 전혀 불만이 없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것을 애당초 왜 추구하게 됐는지조차 잊고 산다. 우리는 내가 갖지 못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너무 많다. 깊이 생각해보면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원치 않는 것일 수도 있는데 말이다. 이렇게 말하면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맞는 말이야. 굳이 백만장자가 될 필요는 없지 라든가 사실 나는 복근을 갖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물론 그것도 괜찮다. 다음번에 당신이 근사한 자동차를 봤을 때 나는 왜 저걸 가질 수 없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않으면 된다. 혹은 잡지 표지를 보며
나는 왜 저렇게 생길 수 없을까? 나는 왜 저렇게 좋은 옷을 입을 수 없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않으면 된다. 내가 얻으려고 애쓰는 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맞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해 봐야 한다. 이것은 한 번 묻고 끝낼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걸 원한다면 가서 얻어내라. 지금부터 당장 전략을 짜고 현실을 상대하고 필요한 행동을 해서 더 많이 쟁취하라. 그렇지만 단지 혼다가 아니라 BMW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으로 일주일에 10시간에서 20시간을 더 운전해 출근할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면 BMW에 대한 동경은 그만 머릿속에서 접어라. 그런 건 완전히 생각 낭비다. 아닌 척하는 것도 그만둬라. 당신한테는 그 일을 이루는데 필요한 행동을 할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그동안 스스로에게 허튼 소리를 해왔음을 인정하라. 그러고 나면 실제 당신의 삶을 훨씬 더 좋아할 수 있을 테고 정말로 인생에서 바라는 것들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이다. 나는 20살 때의 몸매로 돌아가기 위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모조리 포기할 의지가 없다. 나는 연봉의 자릿수 하나를 늘리기 위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포기할 의지가 없다. 현실을 직시하라. 나는 의지가 없어 라는 사고방식을 장착하고 나면 더 이상 내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나 원망, 후회로 가득 찰 필요가 없다. 이제는 나의 현실과 의지가 밀접히 연결되고 조화를 이룬다. 그리고 만약 향후에 정말로 그것들을 추구하고 싶어지면 그때는 바로 그 현실에서부터 출발해 계획을 짜면 된다.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 우리가 맞닥뜨린 과제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한 경우가 많다. 문제는 우리가 시간을 내서 그 과제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가 마주한 과제 중에 어떤 것들은 분명히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어려움을 넘고 나면 그 반대편에서는 꿈꾸던 삶이 펼쳐질 것이다. 우리가 기꺼이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삶 말이다. 이제 말하라. 나는 의지가 있다. 내 인생에 개입할 수 있는 힘. 세상을 내가 원하듯이 보이는 것과 원하지 않는 듯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구할 의지가 있는 것과 의지가 없는 것의 렌즈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게 훨씬 더 분명해진다. 남들이 가진 것을 가지려고 안달하는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부러움, 정욕, 욕망 따위를 내 삶을 더 좋게 바꾸려는 의지로 대체하고 나면 그제야 모든 게 제대로 보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정말로 할 의지가 있는 일이 뭔지 이해하고 나면 무의식적인 생각과 느낌에 대한 통제권도 되찾아올 수 있다. 정말로 가고 싶은 곳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게 만들었던 그 생각과 느낌들을 다시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있다. 우리는 내 진실이 무엇인지 결정할 능력이 있다. 내 진실은 자꾸만 끼어드는 어떤 무의식적 오류로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인지하고 의지하는 나 자신으로부터 나온다. 또한 나 자신을 위해 개입할 수 있는 힘으로부터 나온다. 의지 역시 하나의 진실이며 오직 여러분만이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진실이다.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백만장자가 아니니까 실패했어 라든가 나는 44 사이즈가 아니니까 게을러 같은 생각 때문에 거지 같은 기분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인생의 장애물들을 내가 의지를 갖고 있는 것과 의지를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나면 그동안 나를 가둬놓았던 나 스스로가 만든 장벽들을 깨부술 수 있다. 엉뚱한 자기 대화나 과장된 기분을 간파할 수 있다. 필요한 것을 할 의지가 있을 때는 다른 무엇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정말로 의지가 있는 일은 결코 미루지 않을 것이다. 맡기로 한 책임을 소홀히 하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고 싶은 강렬한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의지. 이게 바로 가능성과 잠재력의 무한한 셈을 복원시켜줄 원칙이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고 완전히 새로운 당신이 될 것이다. 답이 들릴 때까지 계속해서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의지가 있는가? 아침에 가장 먼저, 잠들기 전 가장 마지막에,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샤워를 하고 있을 때도 계속해서 물어보라. 나는 의지가 있는가? 당신의 의식 전체에 그래 라는 대답이 울려 퍼질 때까지 계속해서 물어보라. 나는 의지가 있다. 다시 묻겠다. 당신은 의지가 있는가? 미소님은 의지가 있으신가요? 원하는 목표를 향해 지금 당장 시작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소개한 내용 중 우리 사회는 제일 돈 많은 사람, 제일 똑똑한 사람, 제일 예쁜 사람, 제일 옷 잘 입는 사람, 제일 웃긴 사람, 제일 강한 사람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문화를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냥 나 자신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나 자신의 길을 택할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렸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왜 나 자신을 항상 부족하다라고 생각할까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의 기준에는 항상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 그 성공한 사람 중에서도 바로 나보다 위가 아닌 그보다 훨씬 더 크게 성공한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 언제부터 이런 기준이 제게 세워졌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에게 의지가 있다면 내 선택에 따른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점. 결국 지금부터의 나는 내가 정한 정체성에 따라 행동하게 되겠지요. 나는 사업가다. 나는 투자자다. 나는 작가다. 나는 주부다. 나는 학생이다. 어떤 정체성을 갖든 내게 의지가 있으면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장애물은 내가 의지가 있으면 없애거나 뛰어넘을 수 있을 테니까요. 장애물을 하나하나 깨어나가는 즐거움과 성취감이 따라오겠네요.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자기 개발책을 읽다 보면 항상 호되게 혼이 나지만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 힘과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그걸 선택하느냐는 내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서 시작된다는 점. 이 책에서는 저자가 엄선한 7가지 자기 단언의 문장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 문장은 독자의 일상 속에서 용기와 희망, 생기와 힘, 무기가 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오늘의 마무리는 이 7가지 자기 단언으로 합니다. 나는 의지가 있어. 나는 이기게 되어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불확실성을 환영해.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나를 규정해. 나는 부단한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